저희가 재산분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인데요. 남편분에게 채무가 4,800만 원 있고요. 이제 우리 아내분은 채무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가전 가구를 가져오고 자동차가 아내분 명의, 오토바이가 남편분 명의여서요.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뭐 사실 재산분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의견이 사실 꽤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저는 사실은 얘기할 때 보면 뭐 아내의 잘못 중에 보면 약간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상당 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오히려 이제 위자료 측면에서 보면 최소 3천에서 5천까지도 저는 위자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머리가 하얘져서 뭐라고 해야 될지 이혼했을 때 남편이 다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편이 말하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 남편분이 보시다시피 보통 남편이 아니세요. 뭐 아시겠지만 최수종 씨, 진태현 씨, 그다음에 박민철을 뛰어넘는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십니다 보면. 사실 뭐 말만 하면 자기 탓이래요. 제가 정말 100% 잘못한 게 맞아요. 제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결혼 생활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본인의 탓부터 얘기하면서 하세요. 저희는 사실은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산분할하고 양육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재산분할은 어떠세요? 일단 빚을 갚고 네. 장가를 왔다는 것 자체가 네. 마음속에 큰 원죄처럼 남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다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빚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네네. 그냥 5대5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단 법리적으로는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네. 다 저도 다 이해가 돼요. 네. 네, 저는 일단 네.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주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본인 생각에는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든 것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남편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그럼 아내분 앞으로 남는 채무 500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최고의 사랑꾼인 남편께서 모든 채무들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정, 가구, 차 명의 다 아내가 가져가라. 나는 그러면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로 또 그 이제 직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오토바이만 그럼 가져가겠다. 위자료 청구할 마음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진짜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당사자인 나는 괜찮은데 혹여나 먼 훗날의 시청자들이 또 아내를 욕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참 이런 분은 드물다. 기본 심성이 그야말로 참 이혼 숙녀 캠프에서 참 보기 힘든 네. 분이다라는 거는 우리 저희보다도 지은 씨가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네.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양육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개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같아서는 아이를 꼭 우리 아내분이 양육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고요.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이고 싶기도 하고 자유를 좀 느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있어야 아기를 좀 먹이고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기를 데려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일자리가 생기고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때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네.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해서 소득이 빵원이어도 네. 무조건 양육비는 지급해야 돼요. 네.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네. 40만 원까지 안 주고 네. 그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네. 끝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아니요. 최저 양육비는 양육비가 40만 원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친구가 10만 원을 해주고 그렇게 확정이 났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오케이를 했으면 네. 10만 원 줄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네.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양육비는 언제부터 얼마 준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세요? 한 1년 반 뒤에 2027년 1월부터 네. 27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네, 한 20만 원 정도. 협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네. 아니, 물론 이거는 합의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할 건데요. 제가 남편 측 변호사여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네. 펄쩍 뛸 거예요. 최소 40만 원이다. 네. 주장은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받아들이면 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40만 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